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 길잡이 새전북신문 정상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방송인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맞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새해 첫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진짜 전북 유치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길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올림픽? 그렇게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 도시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국내 후보지가 될 도시를 지금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 말에 대한체육회 그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전북자치도 새해 올해 당면 과제 최대 핵심 과제가 바로 이거 2036 올림픽 유치다. 이걸 이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김 지사 여기 저기 영상에도 화면 자료로도 좀 나왔는데 저 장면이 바로 좀 전에 소개됐던 장면 자체가 바로 신년 기자회견인데요. 여기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라면 전북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와서 인상 쓰고 갈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저기 그 중요한 그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 처리가 됐었는데 현장에 이제 행사 그 현장 실사단이 방문가 굉장히 여러 곳이었지 않습니까? 전주 그리고 완주, 새만금, 무주 등등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현장 그쪽에 이제 경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돌아보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 인파들이 많이 나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현장 시설 그리고 전라북도에 추진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올림픽을 치르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준비는 됐는지 또 경쟁력은 있는지 근데 일단 시민의 호응은 받았다 정도는 확인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핵심을 전라북도에서는 3대 키워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지방도시 간에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 여러 도시와 분산 개최를 통해서 연대하는 올림픽, 연대 올림픽을 치르겠다. 연대하는 올림픽을 치르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문화 올림픽을 치르겠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문화냐, 스포츠 행사인데 무슨 문화냐 하는데 사실 우리 그 한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그 한류 문화에 대해서 관심사들이 K-팝이나 K-드라마, K-뷰티 이런 것들에 대한 K-컬처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인 K-컬처에 대한 관심사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우리 전북은 한옥, 한식, 한지, 한소리 등등에서 그 바로 K-컬처의 뿌리가 그 기반이 잘 조성된 고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한류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리백 올림픽을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리백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게 바로 아리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 지역은 사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1위입니다. 전국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재생에너지 생산지인데 바로 그런 점을 활용해서 모든 경기장에 그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바로 올림픽이 추구하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 그리고 연대성, 이런 그 올림픽 정신에 완벽한 그 부합되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시와의 가장 또 차별화된 점도 이런 점이다라는 거를 집중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제가 좀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문화, 아리배 이런 것도 굉장히 컨셉을 잘 잡은 것 같긴 한데 연대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이런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들 같은 경우들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시설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제 메가 이벤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연대 한다. 그다음에 분산 개최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컨셉을 이렇게 잘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그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슬로건을 좀 변경한 게 있습니다. 2021년에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 스포츠 행사가 기록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슬로건도
더 빨리, 더 멀리, 뭐 더 힘차게 이렇게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슬로건을 3대 슬로건,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죠, 올림픽에.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그 슬로건으로 제시한 게 바로 다 함께입니다.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는 그래요? 좀 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게 그 올림픽이라는 국제 메가 이벤트를 치르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IOC 차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투게더, 여기서 투게더라는 의미는 국가 간에 또는 그 같은 나라일 경우 여러 도시들이 연대해서 같이 지역 간에 맞습니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고 또 그 파급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파급에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하자라는 취지인데 바로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6개 시도와 분산 개최하겠다. 전주에 주경기장을 2대 6개 시도와 분산 개최하겠다는 건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육상 같으면 대구 육상대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육상은 대구에서 하고 광주에는 양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궁은 광주에서 하고 그리고 테니스는 충남 홍성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시도에 분산 개최하는 걸 제안한 겁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럴 경우 기존에 있는 경기장 시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앉아도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 준비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올림픽 정지 좀 전에 투게더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도시간 연대를 통해서 올림픽 정신을 부합되는 행사가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비용이 좀 그 절약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데 적잖은 비용이 들죠. 이거 감당이 가능하겠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규모가 좀 큽니다. 준비하는데 약 10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전북자치도 1년 예산이 딱 그만큼입니다. 그렇죠. 숨만 쉬고 전북자치도가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행사 준비 비용으로 다 조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덧붙이자면 전북도가 일단 그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일단 그 재원 조달 방안도 좀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국가에서 2조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관련 공공기관들에서 한 2조 6천억 정도 조달이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폰서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통해서 스폰서십으로 약 3조 정도 조달이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 그럼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냐? 약 7천억 정도만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도정의 최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치적 행정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의 관련된 발언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정된 기반이 좀 되었었을 때 그래야 도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수긍이 되고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런 건 전국 최하위 꼴찌 수준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바깥으로만 시정행정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이런 비판도 충분히 타당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셈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사실 아픔도 아픔이지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방 공항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개설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까? 네, 새만금 국제공항 약 3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그러면 새만금 공항 지금 신축 이제 착공하려고 하는 새만금은 상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 문제가 더 많이 오른 건데, 바로 새만금은 사실 무안 국제공항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변에 반경 한 10km 안팎에서 아시겠지만 만경강, 금강, 동진강 등에서 철새 도래지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텃새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조류들이 살고 있고 바로 또 공항 활주를 끝단에는 수락의벌이라는 또 역시 철새 도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강 옆에는 또 유부두라는 굉장히 철새 도래지로 또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류 충돌 가능성이 무안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짧은 활주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이번 사고가 난 사실 무안공항 같은 2,800m 정도, 2.8km인데 사실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착륙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될
길이였는데 랜딩기 없이 예, 그냥 맞습니다. 동체 착륙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그럼 예. 이게 가능한 이 정도 길이가 지금 충분하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설계대로라면 세만국제공항이 한 300m 정도 짧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군산공항도 2.8km 정도 되는데 네. 그보다도 더 짧은 2.5km로 지금 이제 설계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3.2km 이상 되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네네.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착공하는 네. 거는 향후 이제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는 그렇게 연장할 건데 그 전에는 2.5km로 좀 설계해 있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연장 예. 가능하게끔 설계는 한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경제성입니다. 네네. 경제성 문제인데 현재 국내 공항이 15개이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이미 뭐 많이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 중에 11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김포, 제주, 김해공항 정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 4개를 빼고는 만성 적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새만금을 비롯해서 뭐 울릉도라든가 뭐 가덕도라든가 전국적으로 10개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예, 더 추가로. 지금 추가될 건설되거나 건설 예정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그 국내 수요가 특히 이제 새만금 좁히자면 새만금 수요가 나오겠냐? 네. 과거에 전북권 신공항도 그렇게 실적을 부풀려서 수요를 부풀려서 뻥튀기 돼서 이렇게 중단이 됐었는데 새만금도 과연 그런 게 경제성이 있겠냐라는 네네.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간 그 추진되어 온 지역 수건 네.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거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도 뒷머리를 극적이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가구 사는 시골 마을이라고 네네네. 도로 안 깝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 시설 안 놓습니까? 네네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좀 억지가 같고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김관영 도지사도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여객도 있지만 네네. 화물 맞습니다. 비중이 꽤 네네. 높게 이제 차지하는 공항으로 갈 거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네네. 최근에 이제 반응도 네네.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형 참사가 있었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올해 6월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 네네. 그 지난해 말에 연일 대형 악재가 터졌죠. 우리가 네, 방금도 그렇죠. 소개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네네. 참사도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45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 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 이어진 네네. 어지러운 전국들 네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지갑이 닫혔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 네네네. 그래서 긴급 처방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금 네네.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네네, 같은 경우는 5곳이 지금 네네네.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네네.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진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린 왜 안 줘? 네? 네네. 네. 그거 뭐냐 정사학 기자는 전주 시민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완주 군민이어서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부럽습니까? 네. 전주 3인 가족이시니까 좀 뭐 네. 금액이 좀 그렇죠. 상당할 것 100만 원 같은데요. 정도, 네네네. 90만 원 받으니까. 네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어떠세요, 좀? 사실 뭐 저게 지역 간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뭐 저게 고금리라든가 고금리의 고환율 고물가에서 이른바 상고 파동이지 않습니까? 상고 파동 이후에 특히 이제 그 앞전에 또 코로나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저게 또 계엄 사태가 있었고 거기다가 네네. 이제 또 항공기 그 추락 참사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경기 침체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못하는 것들 지자체 차원에서 네네. 지역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써보자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민생안정 지원금인 건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1월 말이죠.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전후해서 네네. 왜냐하면 긴급히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1월 중에 의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어떤 지자체는 설 명절 이후에 좀 지금 편성을 할 네네네. 예정인데 여하튼 설 명절 전후해서 20에서 50만 원 정도씩을 전액 지역화폐로 좀 풀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결정한 네네. 채 지금 추경을 긴급히 지금 잡고 있고요. 네. 여타 지자체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지금 이 기자가 지금 사실은 거주지가 지금 완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완주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완주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완주가 인구가 1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완주가 할 정도면 우리는 뭐야?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김제라든가 여타 시군들이 10만이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사업을 좀 축소해서 재원 마련해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 군데 그 중에서 좀 못하게 생긴 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 군산, 익산이 대표적인데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시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주시가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네네. 관련해 가지고 민생지원금 지급 네네네. 같은 네네네. 좀 약간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범기 시장이 그 얘기는 했습니다. 불가하다. 다른 시군과 사정이 같지 않다. 뭐 그 부분도 사실 이해는 하죠. 네네. 근데 사실 지자체가 네네네. 재정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데는 네네네. 저도 아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네네네. 긴급 처방의 네네네. 성격이 있는데 네. 사실 재정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전북에 있는 지자체들은 약 9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앞전에도 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지금 대형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다음 지자체들이 직접 걷어들이는 지방세도 굉장히 그 손실이 뭐 쉽게 말하면 대규모 펑크가 지금 난 건데 우리 전북에 지금 15개 도청하고 시군청까지 포함해서 15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합치면은 약 9천억 적자 나게 생겼다. 그래서 재원을 지금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들 지금 무더기로 지금 발행하거나 지금 발행 예정인데 빚내는 거죠. 예, 빚잔치 뭐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씀하면 빚잔치를 지금 벌이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화폐라도 전액 지역 화폐로 이제 지급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현금성 지원사비라도 해서 소비를 촉진하자는 건데 지금 5개 지자체는 지금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들은 지금 한 300억 안팎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갈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전북 도민 전체에 지원할 경우 지금 그래서 이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전라북도가 정부에 최근 건의한 게 있습니다. 전북도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추산해 보니까 약 4,400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작년 8월이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서 국회에 통과한 특별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좀 지급하자. 그때 당시 25만 원이었는데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추진되는 건데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대표에서 전북 자치도에서 대표해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사실은 이게 전 국민한테 다시 그때 특별법 통과한 거 수준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과연 정부에서 이걸 수용할까? 이 현 정부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아직도 없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빚잔치긴 해요. 맞습니다. 다만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빚이라도 내서 사서 먹여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그 긴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역화폐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역에서만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시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게 실제로 상인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작은 불씨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죠. 정사 기자 수고했습니다.